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왜 한국인들이 해외의 핫한 코인들을 급등한 후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천천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석과 같은 코인을 초기에 접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 코인 전체 시장은요, 미국이나 해외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개발되고, 운영되고, 펌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한국에는요, 그렇게 유명 인플루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게임 개발자나 NFT 메타버스 개발자라든지, 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무하고요. 한국에 뭐 규제도 만만치 않죠. 뭐 게임 플레이 투 언도 불법이고 ICO도 막혀 있고 현물 ETF도 지금까지도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이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뭐 좋은 게 있다더라 하면서 폭등을 하면 이 폭등했던 거 이때서야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아니면 그런 코인들 중에 일부가 업비트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오른 이후에 업비트에 상장이 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한참 후에 접하게 되고 수동적으로 접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걸 선도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알렉스 베커라는 유튜브 구독자 139만 명을 가진 이렇게 생긴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정말 많은데 이런 친구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연예인처럼 생겼잖아요. 이분은 뭐 코인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본인의 그냥 일상생활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정말 연예인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코인을 일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사이즈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예로 2022년도에 그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매각을 했는데 1,3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하고요. 이것도 그렇게까지 뭐 좋은 가격을 받고 판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트위터 이 구독자 수를 보면요. 93만 명 정도인데요.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 수보다 트위터의 구독자 수가 적은 거 거의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이 친구는 일단 비주얼적으로 뛰어난 데다가 언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거칠고 뭐 욕도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언변이 뛰어나서 유튜브에 최적화된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만 한국에는 뭐 요만한 뭐 인플루언서는 뭐 고사하고요. 최고 뭐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도 한 40만 명, 뭐 20만 명 이 정도가 최고잖아요. 뭐 규제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미국에 굉장히 뒤처져 있고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제가 오늘은 요거를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알렉스 베커가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포트폴리오 내 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공개합니다. 이러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내가 투자하고 있고요. 또는 뭐 유료 컨설팅을 받고 있고 뭐 조언을 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하면은 일단 다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오래되신 예전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과거에 뭐 메가박스나 뭐 CGV 이런 거 없을 때요. 미국에서 영화가 하나 개봉을 하면요. 요거 태평양 건너오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좋은 게 있다더라 하면서 팍 치솟으면 그때서야 이제 그 코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가격이 오르니까 알게 된다. 나중에 업비트나 뭐 빗썸 상장되면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물리는 경우가 많더라.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안 좋은 예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긴 한데요. 블록체인 배츠라는 게임이 이 친구는 게임 쪽에 거의 특화된 친구입니다. 게임 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친구인데 블록체인 배츠라는 게임 코인 들어나 보셨나요?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다는 거죠. 나 이거 샀어 하니까 일주일 만에 빵 펌핑이 돼가지고 5.7배 정도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뭐 이런 코인도 잘 모르지만 알게 되더라도 이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아, 블록체인 베스가 뭐 6배 올랐대. 그래서 이때 사면 우리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물리는 경우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것 같고요. 사이드스 히어로스라는 또 게임 코인이 있습니다. 역시 안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 나 이때 샀어 하니까 또한 2주 정도 후에 한 5배 가까이 올라 버리네요. 우리는 이럴 때 접하게 된다. 그래서 뭐 업비트 상장되고 어쩌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쭉쭉쭉 떨어지더라.
이게 거의 뭐 공식과 같이 이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친구가 2024년도에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 전에 뭐 경고성, 뭐 조심하세요 이런 편지를 남기는데요. 이렇게 길게 남깁니다. 나중에 이 친구의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를 저희 유튜브에 그 설명란 밑에 한번 제가 채널로 그 연계 사이트를 한번 올려놓으려고는 하는데요. 너무 길잖아요. 제가 한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나는 유명하다, 유명 인플루언서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조언하는 코인들 리스트를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나는 10년 이상 개발자, 뭐 마케팅 경영 등 빵빵한 경력을 갖고 있다.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불편하면 투자하지 마라. 85%, 100명 중에 85명은 좋은 코인으로 투자를 해도 결국 돈 잃더라, 돈 잃더라. 나 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요, 근데 여기 부분은 정말 뼈를 때렸습니다. 당신이 처음 왔다면 한 3배 정도는 될 것이다. 돈을 번다는 거죠. 당신 이제 막 시작하면요. 그러나 1년 미만의 경험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잃는데, 내가 잃는데 개런티 하겠다. 보증하겠다. 그러니까요, 처음 하면 돈을 버는 게 이쪽 시장인데요. 1년 미만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요. 결국은 다 잃게 되더라. 격하게 공감을 해서 이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경고성 편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친구의 24년도 포트폴리오 제가 그 유튜브 하단에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요 코인을 딱 누르면요. 크립토 코인 마켓캡스로 바로 이제 정보가 이어지거든요. 사이트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친구는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 같아요. 코인을 뭐 생각하고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큰 이름이고요. 여기가 이제 시가총액에서 한 30개 정도 나오는데요.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투라라는 코인 들어보셨나요? 일단 웬만한 건 다 게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 자문을 받고 있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게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예전에 뭐 이뮤터블 X나 아니면 론인이라고 해서 X 인피니티 올렸던 그런 플랫폼 코인, 인프라 코인, 스트럭처, 뭐 스튜디오 다 같은 말입니다. 플랫폼, 인프라, 스트럭처,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나마 알고 있는 게 이뮤터블 X나 로닌 뭐 요 정도인데요. 일단 첫 코인부터 뭐 게임 뭐 그런 코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리브랜딩 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전에도 있었던 코인인 거죠. 근데 이건 저도 몰랐던 코인이고요. 그 두 번째 코인 슈퍼라고 해서 슈퍼버스 이 코인은 제가 한 두세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 폴리곤과 뭐 이미터블 X랑도 최근에 파트너십을 맺었었고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좀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알렉스 베커의 뭐 유튜브 구독은 누르곤 있지만 거의 보거나 듣질 않거든요. 왜냐면 정말 말도 거칠게 하고요. 또 내용도 너무 길고 뭐 욕설이 막 반이고 너무 흥분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했던 모든 코인들이 웬만한 게 여기에 핫하고 뭐 새로운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슈퍼버스 보니까 이 엘리오 트레이즈 유튜브 구독자가 61만 명 정도 갖고 있는 엘리어 트레이드라는 이런 친구가 이 슈퍼버스라는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제가 구독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 채널 가면 슈퍼버스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 채널에 가도 얘기하고 알렉스 베커에 가도 슈퍼버스 좋다고 얘기하고 저는 또 다른 친구들 걸 많이 봤어요. 자잘한 친구들 걸 많이 보고 슈퍼버스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미 이 친구가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더라. 오히려 이 게임 만든 친구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끼리 꿍짝꿍짝 하는 거 제가 좀 많이 오늘 소개를 해드려 볼 거예요. 이러니까 슈퍼볼스가 갈 수밖에 없었구나. 나중에서야 저도 이제 이 리스트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빔이라는 코인, 저도 한 두세 번 제 형도 얘기했었고 많이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것도 게임 코인이죠. 아발란체 플랫폼 위에서 올라가는 이제 코인이고요. 참고로 이뮤터블 X는 이더리움 위에 레이어 2, 뭐 스케일링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데 이 친구 빔은 아발란체 위에서 올라가더라. 제가 공부했던 코인들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이 친구 입에서 나온 게 아닌가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 코인 인스펙트 이것도 제가 한 두 번, 세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작은 코인이고 근데 이거는 게임이 아니죠. 이 친구가 얘기하는 코인 중에서요. 게임이 아니면 그거는 조금 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게임에 특화된 친구인데 뭐 다른 분야의 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요. 그 프로젝트가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인스펙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쪽도 좀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좀 소개를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플러스 30% 마이너스 30%막 난리더라고요. 변동성 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뭐 트위터를 이제 트위터 위에서 웹3를 구현하려는 뭐 레이어 2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 친구가 먼저 민 거 아니야? 이런 또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채널 막 여러 개를 보면서 결국 이런 것들을 어렵게 찾아냈는데 결국 보니까 이 친구 포트폴리오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거 뭐 꽤 전에 뭐 올린 것 같은데 야, 이 친구가 먼저 미룬 거 아니야? 이런 또 합리적인 의심 해볼 수가 있었어요. 블록체인 배츠 아까 보셨죠? 처음에 이 친구가 펌핑했던 거 갬블파이라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박이죠. 스포츠 베팅 이런 쪽에도 이 친구가 많이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게 코인이 너무 많아서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추어 포커, 뭐 포커 게임인 거죠. 베커는 치고 빠졌다, 돈을 크게 벌었다. 그리고 빔,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뭐 직원 시켜서 그냥 타이핑 쳐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중복이 자주 나온다는 건 그렇게 이 친구가 치밀한 친구는 아니다.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페이드 네트워크는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냐면요, 게임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 90%는 게임일 텐데, 게임이 아니면 조금 그래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드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런치패드 플랫폼 코인입니다. 런치패드가 뭐냐면요. 어떤 뭐 새로 나온 코인을 뭐 에어드랍 받고 상장 전에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안에 뭐 이더리움이나 뭐 USDC나 아니면 NFT를 집어넣고 이제 그 대가로 뭐 이렇게 새로 나온 코인을 받는 이런 걸 이제 런치패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페이드 네트워크가 런치패드 최근에 너무 핫해졌잖아요. 뭐 솔라나 에어드랍 때문에 이런 쪽의 계열의 코인인데 또 알아보니까 뭐 케일 체스라는 또 유튜브 구독자 한 9만 명, 뭐 1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친구가 개발을 한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실제로 많이 개발도 하고 자기 채널도 운영을 하면서 그들끼리 꿍짝꿍짝 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뭐 서로 자기 채널 나오고 뭐 밀어주고 이런 거 뭐 조언해주고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이끄는 대로 간다는 거. 지금 제가 몇 명 더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페이드 네트워크도 결국 몇 명의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구나. 사이드스 히어로스 아까 첫 화면에 보여드렸었죠. 베커가 역시나 치고 빠지면서 끌어올렸던 게임 코인이다. 벌컨 포지라고 해서 역시 엄청나게 커져버린 게임 이름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데요. 빨리빨리 보시겠으면 너무 많아서 나카모토 게임즈, 게임 스튜디오, 뭐 플랫폼 다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도요. 나카모토 게임 이 설립자가 니오도쿄라는 또 다른 게임, 아까 엘리오 트레이드 있었잖아요. 엘리오 트레이드가 만든 또 게임이 니오도쿄라고 있는데 나카모토 설립자가 이 니오도쿄 게임에도 참여를 했다더라. 그들끼리 뭐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지금 많이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와그미 게임즈, 뭐 게임도 스튜디오 코인이고요. D-레이스, 경마 게임, NFT 말들이 달리는 뭐 웹3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은요, 게임이 아니에요. 요거, 뭐, 한번 눌러보시면 나중에 AI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AI 토큰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제가 뭐 추천을 하거나 이런 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뛰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AI 코인, AI가 워낙 핫했잖아요. 게다가 여기도 보니까 또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엮여 있네요. 크립토 갓 존 해서 존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추천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알렉스 베커까지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폭등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고 있습니다. 크라운 바이 서드 게임즈 역시 웹3의 새로운 경마 게임이다. 경마 게임도 뭐 한두 개가 나왔다가 또 새로운 게 더 나오고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 아발란체, 솔라나, 체인링크 이런 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넘어갈 텐데 아발란체는 특히나 게임 쪽에 또 잘 만들 수 있는 특화된 레이어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커 아까 그 친구가 좋아하는 코인으로 알고 있고요. 뭐 솔라나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도 아까 그 존입니다. 크립토 갓 존이라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트위터에서 예전에 베어마켓 때 굉장히 힘들 때 체인링크 뭐 350배 갈 것이다 이렇게 밀었던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뭐 체인링크가 이 친구가 민다고 뭐 갈 정도로 시총이 작은 코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친구가 밀었다는 거 제가 한번 찾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뮤터블 X 요거 하나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마 뭐 게임 코인 뭐 어떤 코인 중에서요 업비트에 상장돼 있는 거 요거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뮤터블 X 정도 돼야 우리 귀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위에 있는 레이어 2 솔루션이고 뭐 플랫폼 코인이고 게임 중에서 게임 코인 통틀어서요 이 친구가 시총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클 대로 커졌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몽키볼 이상한 몽키들이 뭐 축구하고 농구하는 게임이라고 하고요. 시드파이 요거는 좀 뭐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런치패드 관련된 코인이고요. 예를 들면 게임이나 NFT나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이요. 인큐베이터가 뭐냐면요. 뭐 아시잖아요. 그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뭐가 조금 어려서 작게 태어나거나 하면 뭐 습도, 뭐 온도, 뭐 여러 가지를 먹을 걸 이제 이렇게 해줘야 애가 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드파이, 뭐 런치패드 이렇게 돈을 넣어줘서 벤처 캐피털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뭐 이런 특화된 런치패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꽤나 주목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뭐 해외 거래소에는 이제 주목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겠죠. 슈라프넬 요 정도는 저도 여기저기서 공부를 해서 트리플 A 총싸움이다. 이것도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있네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이 친구 그 포트폴리오에 다 있다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어렵게 찾았는데 이미 다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32개 정도 있는데 몇 개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뭐 이더리움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블러드루프 정도도 제가 들어봤었고 건질라, 미리아 이런 것들 둘 다 게임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코인들입니다. 근데 요거는 총싸움이고 요거는 일반 코인들인 것 같아요. 미리아까지는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픽셀몬이라는 뭐 몬스터의 몬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뉴질랜드의 꼬맹이가 만든 요렇게 뭐 꼬맹이가 많이 큰 것 같아요. 꼬맹이가 만든 NFT 프로젝트 뭐 이상하게 생긴 NFT를 가지고 이게 너무 웃기고 이상하고 이게 돈이 될까? 이게 성공할까 했는데 참고로 여기 있는 건 언런치드라고 해서 아직 런치도 되지 않은 거래도 되지 않는 코인들이 이 뒤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핫한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픽셀몬이라는 또 게임 코인이 있다더라. 보시면 어떠신가요? 아까 그 이뮤터블 X 그리고 뭐 이더리움, 아발란체, 솔라나, 체인링크 빼고는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요. 미국 사람들끼리 서로 뭐 개발하고 투자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뒤늦게 알 수밖에 없다. 이 중에 하나가 뻥 뜨면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 기억이 나실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어, 그렇게까지 관심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격이 오르면 관심이 그때서야 폭발하는 뭐 성향이 있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비단 알렉스 베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어떤가요? 이 친구가 했던 것도 거의 비슷해요. 결국 이 친구도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다. 1월 4일자 이 친구가 ENS,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을 하자마자 30% 넘게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차트에서 가져와 보면요. 이게 업비트에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22년도 언젠가 상장이 됐었고 저는 초창기부터 계속 이거를 투자를 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ENS에 이제 좀 믿음이 없는 상태로 샀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상태로 사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조금씩 사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 그렇게까지 높은데 매도를 걸어놓지 않은 거죠. 저는 한 요 정도 어디 걸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한 3, 40% 그렇게까지 뭐 크게 이익은 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대충 팔아버린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부탈릭 부테린이 ENS 매우 중요하다. 뭐 레이어 2 이더리움 계열이 요거 ENS를 다 써야겠다고 말을 하니까 한 2만 사토시 됐던 게요. 며칠 만에 6만 사토시 3배가 넘게 올랐어요. 30%가 아니고요. 3배가 넘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 보면서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이게 남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거 잘못 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부테린이 만져주니까 올라가더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뭐 사기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탈리 부테린 또 자기 뭐 논문인가요? 이렇게 자기 블로그에서 암호화폐와 AI가 중요하다. 같이 공존해야 된다. 그러면서 글 중간에요. 월드코인이 언급돼서 AI 모델을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된다.
월드코인 이제 언급되자마자 월드코인이 일시 급등했다. 뭐, 이 친구의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2월 5일자에도요. 뭐 팟캐스터 렌즈 4개월 혹은 1년 내 버려지지 않을까. 저도 좀 그나마 이제 저평가된 분야,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분야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탈릭 부테린도 예전에 뭐 여러 가지 그 신원 증명하는 것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소셜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 뭐 신원 증명이 돼야 되고 또 팟캐스터나 렌즈 여기는 이제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된 코인은 아닌 것 같고요. 덱스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이제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코인들이 1년 내내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런 코인이 뭐 비탈릭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목을 앞으로 받을 거고 뭐 많은 투자를 받거나 어디서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비탈릭 부테린 때문에 이렇게 콕콕 찍은 코인들도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우리는 2차 소비자이므로 철저히 내가 검증을 나중에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내가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어느 시장이나 비슷하겠지만요. 코인 시장도 결국은 미국 인플루언서, 개발자, 금융기관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고 또 타 국가들은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 나중에 발견하는 수밖에 없더라. 저 역시도 뒤늦게 아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시총 높은 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 검증되지 않은 원석 코인들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요. 정말 작은 비중의 돈으로 철저한 본인 검증 후에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저희도 그래서 이 중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뭐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희도 보셨죠.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정답도 아니므로 여러분의 걸음망으로 다시 한번 걸으시고 작은 코인들은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